우리 송 작가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. 그러나 다 충족은 안 되는. 아니 전혀 충족 안 됩니다. 저는. 아니 요거는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. 어쨌든 간에 40만 명 역대급 비탄감. 요거는 해줘야죠. 네, 왜냐면 이게 이제 소액이기도 하고요. 어. 또 10년이 넘는 동안 이게 이제 상환을 못했을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예요. 지금 그 10년 이상 됐고 네. 1,000만 원 이하의 장기 소액연체. 그게 뭐냐면 1,000만 원을 돈을 못 갚아서 장기 연체자가 됐을 때 겪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하면요. 1,000만 원도 못 갚는 사람은 100만 원도 못 갚을 정도로 힘든 그렇겠지. 사람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갚고 있는 사람인 거고,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차원에서도 이 탕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. 일부 이제 아니 그럼 누구는 갚고 누구는 갚지 말란 말이냐. 그럴 경우에 뭐 도덕적인 모럴 해저든 뭐 있기는 있는데요. 그렇게 해서 실제 돈을 갚은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그러면 특별한 지원금이라든지 나중에 그걸 보상해줄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보면 뭐 희망통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한 2년 동안 자기가 돈을 부은 만큼을 국가가 보존을 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금들도 있거든요. 국가기금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네. 하고 있는 것.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착실하게 돈을 갚아가지고 무사하게 어떤 상환 과정을 끝낸 사람한테는 그 돈을 갚은 만큼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대로 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같이 국가가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. 뭐를 해줘드란 말이 뭐 수시로 나오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새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,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그거였죠. 빚 1,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,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. 그럼 10년만 버티면은 빚 탕감해주니, 그게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이 소액으로 고통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. 맞아요. 자기 개인적인 신용에 대해서는, 신용이 불량하면 은행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얼마나 불편한데. 신용카드만 못 쓰는 게 아니고요. 휴대폰도 할부로 못 사고 그 흔한 렌탈 정수기 하나도 쓸 수 없고 집에 인터넷 선이나 케이블 TV도 갖다 깔 수 없는 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. 꼼짝마잖아, 꼼짝마. 그거를 감수하면서 돈 1,000만 원 돈을 못 갚아서 그걸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. 사실 당장 오늘 살고 내일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. 제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금액이 한 몇십억 단위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탄감 은행 뭐 주빌리은행이나 뭐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그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채권 금액 규모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10조 원 벌어서 갚든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 돈을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. 하지만 진짜 소액 때문에 신용카드 10만 원, 20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때문에 고통받던 대학생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뭐 어려워진 파산자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10억을 올리면 가능합니까? 탕감 됩니까? 안 됩니다. 이런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. 너무나 잘 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원래 무슨 뭐 대부업체라든지 제2금융권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이자라고 하는 것들에는 다 이것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은행들이나 업체들은 사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를 해왔던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그 채권을 다른 추심업체 같은 데 싸게 팔아가지고 걔네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망해본 적이 없는 회사들이거든. 이명박근혜 정부, 이명박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.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어떤 권한을 민간 사기업한테 이게 쉽게 말해서 채권 추심업체, 우리 흔히 말하는 신용정보회사 이런 애들한테 허용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은행도 채권이나 뭐 은행권에 있는 채권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거기다가 돈을 떠맡기게 돈을 받고 할인해서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이게 전환이 된 겁니다. 은행들의 돈 처리가. 그러니까 원래는 은행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채권 상태로 갖고 싸게 팔아버리고 손을 떼버리면 그걸 받아들인 신용정보회사나 이 업체들은
그 전에 없던 수사권 같은 그 그렇죠. 권한을 발휘해갖고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 소득이라든지 뭐 부동산, 자산, 동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국가한테서 받아내가지고 개인 정보인데 그걸로 가지고 모든 통장과 뭐 생활할 수 있는 가재 도구부터 뭐 이게 다 압류를 때리고 뭘 붙여서 이거를 악랄하게 받아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채화가 돼버린 거지.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커지고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 생기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 채권을 얘들은 1억도 안 되는 돈에 사다가 그 채권을 가지고 그 채권자한테 어떻게든 악랄한 짓을 해서 뜯어내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서 10%, 50%, 30%라도 뜯어내게 되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아주 고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 금융 구조 자체가 빚도 쉽게 주게 되는 거고 그 빚을 떨어내는 것도 쉽게 팔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가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채무의 구덩텅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빚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게 빚을 끊어서 갚으면 이자하고 비용을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지금에 있는 채권상환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1,000만 원을 예를 들어 내가 분할을 해갖고 신용정보 같은 회사한테 갚는다고 하잖아요. 3천, 4천을 갚아도 원금을 못 갚아요. 그렇게 만든 게 우리나라의 지금 신용정보법이라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지금 은행들도 뭐 물론 연례 행사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. 은행들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연체 채권 서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 신한은행이 19,424명, 우리은행이 18,623명, 국민은행이 97,000명 등 장기 연체자의 빚 증세를 없앴다. 물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저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좀 더 그게 많아지는. 의례적으로 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소액 연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봐야 관리비도 안 나오고 또 계속 뭐 우편물 보내고 뭐하고 전화하고 해야 되면 그게 더 귀찮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판단해봐서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그동안 일부 소각을 해왔었어요. 근데 이제 이것들까지 사다가 악착하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그동안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안에 다 보험금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는 자기네들이 손해 없이 또 환수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어떤 영업상의 손실로 넘어가서 영업 이익 안에서 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는 손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, 실상은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뭐 실수가 됐든지 간에 이런 그 부채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서민들의 입장을 전혀 그 대변하지 않은 그동안의 세태가 조금은 바뀌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되고 또 그들도 빚쟁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 아닌 사람 아니잖아요. 빚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.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형제고 가족이고 우리가 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. 그들이 더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제도 꼭 필요하다고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성남 이재명 시장께서 하는 주빌리은행 이게 이제 뭐 공동은행장이 유종일 교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걸 해왔던 거잖아요. 재윤경 의원도 아마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 전반에 좀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지만 꼭 보수적인 사람들 그 아까 말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 주장은 그런 거야. 10년만 버티면 뭐 1,000만 원 안 되는 돈 안 갚아도 된다니 안 갚는다. 상황이 나아져도 앞으로 몇 년 남았으니까 몇 년 남은 거 버텨도 된다 이렇게. 근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.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빚을 계속 감고 가면 사회가 그만큼 썩잖아요. 경제활동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 이 사람들이 그 구렁텅이에서 몇십만 명만 나와줘도 사회가 더 활력 있게 돌아가잖아요. 사실 이런 그 추심이라든지 법적 제도는요. 진짜 몇십억씩 세금 안 내고 명의 바꿔서 부동산 탈루해놓고 금괴 숨겨놓고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잡으라고 만든 법이지 50만 원, 60만 원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 잡으라고 만든 법 아니라는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 금액이 100억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죠.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 장기 연체 채권은 10년 내지 15년 이상 되고 탕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 그 사람 소견서 내지는 상황에 대한
그 해명을 받고 그거는 그 해지해 주는 게 맞죠. 네.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신용 회복을 통해서 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다시 돈을 벌게 된다고 하면 또 그만큼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이 국가에 대해서 졌던 빚만큼은 다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지.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요. 왜 기회를 안 줘 이 나라는? 봐요. 것이. 송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. 나도 알 것 같아. 1,000만 원 정도로 10년을 버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. 1년으로 버티는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잖아. 그렇죠.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. 만약에 100억 정도를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 돈을 숨겨놓고 10년 사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고액인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되게 많지만 1,000만 원 미만의 돈을 안 갚겠다고 일상생활을 10년 동안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. 그럼요.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. 케이블 TV도 갖다 깔 수 없는 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. 꼼짝마잖아, 꼼짝마. 그거를 감수하면서 돈 1,000만 원 돈을 못 갚아서 그걸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. 사실 당장 오늘 살고 내일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. 제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금액이 이 한 몇십억 단위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탄감 은행 뭐 주빌리은행이나 뭐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그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채권 금액 규모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우리 송 작가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. 그러나 다 충족은 안 되는. 아니 전혀 충족 안 됩니다. 저는. 아니 요거는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. 어쨌든 간에 40만 명 역대급 비탄감. 요거는 해줘야죠. 네, 왜냐면 이게 이제 소액이기도 하고요. 어. 또 10년이 넘는 동안 이게 이제 상환을 못했을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예요. 지금 그 10년 이상 됐고 네. 1,000만 원 이하의 장기 소액연체. 그게 뭐냐면 1,000만 원을 한 돈을 못 갚아서 장기 연체자가 됐을 때 겪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하면요. 1,000만 원도 못 갚는 사람은 100만 원도 못 갚을 정도로 힘든 그렇겠죠. 사람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갚고 있는 사람인 거고,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차원에서도 이 탕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. 일부 이제 아니 그럼 누구는 갚고 누구는 갚지 말란 말이냐. 그럴 경우에 뭐 도덕적인 모럴 해저든 뭐 있기는 있는데요. 그렇게 해서 실제 돈을 갚은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그러면 특별한 지원금이라든지 나중에 그걸 보상해줄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보면 뭐 희망통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한 2년 동안 자기가 돈을 부은 만큼을 국가가 보존을 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금들도 있거든요. 국가기금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네. 하고 있는 건.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착실하게 돈을 갚아가지고 무사하게 어떤 상환 과정을 끝낸 사람한테는 그 돈을 갚은 만큼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대로 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같이 국가가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. 뭐를 해저드란 말이 뭐 수시로 나오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새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그거였죠. 빚 1,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. 그럼 10년만 버티면은 빚 탕감 해주니 그게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이 소액으로 고통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. 맞아요. 자기 개인적인 신용에 대해서는 신용이 불량하면 은행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얼마나 불편한데. 신용카드만 못 쓰는 게 아니고요. 휴대폰도 할부로 못 사고 그 흔한 렌탈 정수기 하나도 쓸 수 없고 집에 인터넷 선이나